자, 오늘 예리한 구독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늘 감사합니다. 빅토리님 궁금해서 질문 하나 올립니다. 공매도 잔고 변화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뭐, 공매도 수량이랑 잔고를 헷갈리신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엄청 예리하게 계산을 해보셨는데요. 18일 잔고가 이제 5271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가서 볼게요. 진짜 예리하게 보셨죠? 5271입니다. 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근데 그 예리함. 17일에서 16일 이틀 동안 공매 수량은 9,000주 미만이라고 합니다. 16에서 17 이렇게 있죠. 이게 합쳐서 이제 9,000주 미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공매 잔고는 이전 일보다 3만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5295죠. 그리고 숫자가 어떻게 된 거죠? 여기서 여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여기 3만 주가 약간 늘어났다는 거죠. 3만 주가 전일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서 공매도 수량이 어떻게 공매도 수량도 없는데 잔고는 늘어났을까? 이게 핵심의 질문인 겁니다. 분명히 공매도 수량은 작은데 어떻게 이게 늘어났을까? 자,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공매도 투자는 급락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위험을 해지하는 투자법으로 하나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해지랑은 살짝 다르지만 그냥 떨어질 때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해지는 이거고요. 이거 A line of bushes or small trees라고 합니다. planted인 거죠. planted는 very close together. 그래서 edge of a garden, field or road 이렇게 돼 있고, 자, 제가 아는 해지의 개념은 이겁니다. 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아는 해지의 개념인데요. 해지는 뭐 환율, 금리, 자산 등에서 이제 요쪽에서 가격 변동 제거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불을 결정하는 변수값의 변화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불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완전 해지라고 하고, 그러지 못한 것을 불완전 해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여기 해석으로는 해지는 이제 선물을 해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현물 가격 변동을 선물로 한다. 그래서 예전에 밭대기 거래, 그래서 딱 정해놓는 거죠. 가격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가격을 정해놓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 변동하는 거를 딱 이제 위험을 없애는 거고. 그래서 그 예시가 10월 1일에 인도하는 배추 100포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해지에는 당연하게도 선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 포지션을 잡는 거죠. 가격 변동의 위험을 잡는 거서. 그래서 LP 시장 조성자도 해지였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HLB는 주식 선물이 없었기 때문에 LP로 인한 공매도가 없었고, 그 다음에 시젠 같은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 변동에 의하여 상쇄되는 현물 거래라고 합니다. 선물의 가격 변동에 의해서 상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주식 시장이든 뭐 어떤 시장이든 선물이 없다면은 해지를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거래가 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가격 변동이나 이제 환위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가 바로 해지 거래입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 그리고 위험 분산, 그리고 뭐 수출 대금이나 후지금 이런 결제 방식을 할 경우에 환율 같은 것들을 이제 미리 고정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뭐 1200원, 1200원에 고정시켜 놓으면은 환율이 나중에 1300원 돼도 1200원에 맞춰준 계약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인류의 역사는 예측의 역사입니다. 미래의 예측을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게 그 인류가 발전해온 그 역사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선물 거래, 해지 거래도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선물 거래 포지션이 이제 매입이냐, 이제 매도에 따라서 매입일 경우에는 롱 해지, 그 다음에 매도일 경우에는 숏 해지로 이제 나뉘고, 아까 봤듯이 퍼펙트 해지랑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완전 해지, 불완전 해지로 불리고, 그 다음에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의 이제 상품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크로스 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 조성자에서 많이 보는 게 바로 이제 주식 시장에서 나오는 해지 거래인데요. 이제 주가지수 선물 거래, 여기도 선물 거래가 나오죠. 선물이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 변동, 체계적 위험을 좀 줄이고 싶어서 주식시장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해지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지 거래라 함은 taking offsetting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Related Security랑 Offsetting 포지션을 취하는 게 해지 거래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해지 거래 관점에서 HLB랑 시즌을 좀 비교해 보면 HLB 같은 경우에는 해지 거래 용도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거의 사실상 그냥 공매도였고요. 그다음에 시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매도 거래량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해지용으로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성자 제도 지금 이제 좀 규제가 됐지만 절반으로 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공매도 거래, 해지 거래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였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본 게임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자, 그 이유는 답변이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 증가분보다 공매도 잔고 증가분이 더 큰 경우가 있다는데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해결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공매도가 불법입니다. 공매도가 사실상 안 되게 돼 있는데 공매도가 가능한 방법은 좀 몇 가지 규정을 지키면 가능합니다. 뭐 고시를 하던가, 그리고 차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공매도를 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공매도 1주 쳤다고 알려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투자자가 보유한 공매도 잔고 비율이 상장 주식수의 0.01% 이상인 경우에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를 보고할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자료만 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 저게 그러면은 공매도가 갑자기 늘은 게 그 공매도 잔고 보고할 의무가 없던 투자 주체가 저 전후로 보고할 의무가 생겨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로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한 번에 나온 게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래소는 그 보고를 받아서 집계한 다음에 공매도 잔고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여기서 어딘가에서 뭐 여기 더 밑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공매도를 0.0001보다 좀 낮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추가로 조금 더 하니까 보고 의무가 생겨가지고 증가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0.01은 상장 주식수입니다. 상장 주식수의 0.01%니까 여기 HLB 상장 주식수가 4,300만 주거든요. 4,300만의 1%가 40만이고 여기 4만 4,000주 0.01%는 4,000주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수량이 4,000주보다 이제 높아졌을 경우에 보고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여기든 추가로 누가 조금 더 공매도를 LP를 어떻게 했는데 이게 0.001%가 넘은 거죠. 그러니까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여기 47주를 했다고 해요. 47주를 했는데 내가 그전에 0.009였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47주를 추가하니까 갑자기 0.001%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얼마죠?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4,000주입니다. 그러니까 4,000주가 없던 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 지금 3만주가 늘었으니까 이런 게 곱하기 한 10개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규정을 좀 더 보면은 0.01% 미만은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 있는 500 얼마 주가 공매도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을 수 있는데 0.01% 미만, 즉 4,000주 미만이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고 자체도 안 되고 집계도 안 되고. 왜냐?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공매도 거래로 0.01% 이상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시점부터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집계됩니다. 그럼 저거 보고하는 거는 이제 LP일 가능성이 높겠죠. LP던가 공매도 지금 조금씩 나오는데 저거는 이제 예외 규정, 다른 예외 규정이 한 13개 정도 더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당되는 투자자가 이제 보고 의무가 발생해서 나온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는데 이제 0.009%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오늘 추가로 공매도에서 0.01%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T 전에는 보고 안 돼 있다가 T 플러스 1 전에는 이제 보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0.01%로 집계가 돼서 공매도 거래 증가분보다 공매도 잔고가 증가분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빙산의 일각이 있었는데 이게 0.001%를 넘어서는 순간 이 전부가 다 밝혀지게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